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그럼 그렇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공직자로서 끝까지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요. 카더라 통신을 비롯한 각종 루머들은 추 장관이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게 하고 있다는 등의 소설을 써대며 문재인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려 왔는데요. 특히 지난 종양일보에 추미애 장관 사표의 미스테리라는 소설은 그중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한편의 미스테리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한 이 소설은 추 장관이 다시 재신임을 받아 돌아올 수 있다는 가상의 시나리오로 끝을 맺는데요. 정작 추 장관이 지금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마지막 검찰 인사 때문이었던 겁니다. 예상했던 추 장관의 마지막 한방, 아니 최후의 한방, 윤석열 사단을 끝장낼 수 있는 그 한방이 남아있었던 거죠. 이게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추미애의 성동격서인데요. 이로써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거죠. 법무부가 오는 20일 또는 21일 평검사 인사를 단행합니다. 후임인 박범계 후보자가 25일 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퇴임 직전까지 검찰 인사를 결재하고 물러나는 셈인데요. 이건 이미 예정되어 있던 시나리오입니다. 추 장관은 지난해 1월과 8월 두 차례 소위 윤석열 라인에 대한 해체 수준의 인사를 단행한 바 있는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육사에 존재했던 사조직 하나회를 해체시킨 것과 비견되는 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라인 또는 사단이라고 불리는 이 네트워크는 검찰 내 특수통들이 주축을 이뤄 윤석열 청장을 비호하고 각종 정치 공작을 주도해온 세력들인데요. 지속적인 파격 인사를 통해 이 카르텔을 해체해왔던 거죠. 현재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청법 개정과 조직 개편 등이 진행됐으나 이들은 간판만 바꿔달고 해오던 일을 암암리에 계속해오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지난 15일 김어준의 다스베이더 146회에 출연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직 갈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검찰이 20대 국회에서 마련한 검찰 개혁안대로 변화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한테는 고맙다고 해야 되죠. 검찰 개혁이 불가피한 이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고 또 2기 검찰 개혁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을 해준 거예요. 지금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49년 검찰청법,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해서 처음 만들 때 검찰청법으로 돌아가자. 그때는 검찰이 수사 안 했습니다. 직접 수사를 안 했어요. 수사 끝나면 기소만 했습니다. 19일 오전 평검사 인사 일정과 인사안을 확정하기 위한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인사위 결과는 이날 중 검찰 내부망인 이플러스에 게재됩니다. 인사위에서 이르면 20일 또는 21일 평검사 인사를 발표하는 것으로 의결했는데요. 일선지검과 지청에서는 검사들을 대상으로 희망부서를 소원 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17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평검사들의 정기 인사를 2월 1일자로 부임하되 1월 하순에 발표하기로 심의했는데요. 법무부 예규인 검사전부 및 보직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사 발령일 10일 이상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아직 국회 청문회도 하기 전이라 이번 인사안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결재했는데요. 인사안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주축이 돼서 짠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국은 대표적인 추라인 검사로 분류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형사 3부의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는 이규원 검사의 인사 등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검찰 내에선 친정부 검사로 분류되는 이 검사가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는 와중에도
직을 유지할지가 이번 인사의 관전 포인트의 하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지검 월성원전 수사팀이 그대로 유지될지 여부 등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미 월성원전 수사는 원전의 방사능 누출이 확인되면서 수사의 정당성을 잃은 상태입니다. 평검사 인사 이후 발표될 간부, 대검 검사급, 고검 검사급 인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된 뒤 이뤄질 전망인데요. 인사청문회가 25일인 만큼 통상 청문회 뒤 3, 4일 내 취임했던 전례에 따라 1월 28일에서 29일쯤 취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후보자는 장관 지명 직후 윤석열 검찰청장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와 직간접적으로 소통하면서 간부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박 후보자의 인사가 그가 진짜 개혁 의지를 가진 법무부 장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입니다. 추 장관은 취임 직후 지난해 1월 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 의혹과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수사한 윤 청장의 참모진을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의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정권을 향한 정치공작 수사를 한 방에 제압한 거죠.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담당한 검찰 지휘 라인이 당시 인사를 통해 서울과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는데요. 이어진 중간 간부 부장급과 평검사 인사에서도 이런 인사는 재현됐습니다. 이어진 지난 8월 검찰 고위간부 인사도 역시 같은 기조가 반복됐는데요. 검찰 내 소위 빅4,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포함한 핵심 보직 전원을 물갈이한 겁니다. 반면 윤 청장이 추천한 인사 모두 승진해서 배제됐는데요. 이에 윤석열 사단 해체라고 명명했던 지난해 1월 검사장 인사에 이어 아예 전멸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인사인 거죠. 이 카르텔이 깨지지 않는다면 검찰 개혁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에게 응원과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정말 기적적인 일인데요. 후임인 박범계 장관이 이 개혁의 불씨를 잘 이어가 주었으면 합니다. 당장 박 후보자의 첫 번째 검찰 인사를 보면 답이 나오겠죠. 기대와 우려 반이 어떤 현실로 다가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평생을 외교 안보 분야에 헌신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장으로 3년간 재임하면서 한미가 모든 현안을 협의 조율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행을 위한 북미 협상,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정책에도 가장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외교의 전문성 및 식견,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맞아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그리고 중국, 일본, 러시아, EU 등 주요 국가의 관계도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